저는 2년 전에 자산운용사를 인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을 일으키고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로 키우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잘 지키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네.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이 법칙을 우리가 좀 이제 잡아야 되겠죠. 자산운용. 내한테 재산이 들어왔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뿌려나갈지, 이걸 어떻게 쓸지 용이하게 자산 운용을 바르게 해주는 것은 맡아갖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회 선순환이 돼가지고 더 활동력이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홍익 인간들이 자산 운용사를 많이 할 거니까, 그러면 이 자산이 어디로 쓰여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디로 쓰여야지 실패를 하지 않는 곳에다가 이게 투입을 하고 그 사회를 키워주고 이것이 또 풀어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자산 운용을 하는 데에 기준의 법칙이 있는데 3대 7의 법칙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산을 투입을 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경제력, 힘, 이런 것들이 30%는 회수돼야 되고, 그렇게 회수되는 원금 말고 수입이 일어나는 이 100이라고 했을 때 30%는 자산의 투자 행구소로 가야 되고, 30%는 70%는 자기들이 발전하는데 원동력으로 써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 안에서도 자기들이 이 40%는 어떻게 쓰고 30%는 어떻게 쓰고, 요런 법칙이 있단 말이죠. 요런 것들을 잘 매뉴얼을 잡아서 이 자산 운용사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산 운용을 해달라고 오면 이런 걸 어떤 분야에 우리는 이 자산을 활동력으로 해가지고 이걸 운용을 할 것이니까, 요런 식으로 가는 데에 우리가 뜻이 맞으면 우리한테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런 것들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게 활동을 하는 데는 경제를 많이 안 주고 활동을 해요. 앞으로 미래는 지식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경제를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왜냐? 그 실력을 발휘하면서 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뭉뚱 받아갖고 이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 키를 지금 못 잡아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쓰면 너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만일에 자산을 없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사회에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그 교육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교육용이 있으면 이 교육을 시켜서 이 뭐를 하느냐 하면 이 창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이것도 큰 아이템이에요. 교육용이 있다면 창업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 모집을 해가지고 이게 사회에 나가는 이게 창업을 하기까지 활동하는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커피숍을 하든 가게를 차리든 이런 것들을 차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상사를 차리든 뭐 이런 걸 나가요, 기본적으로. 그럼 크고 작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만한 거로 시작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론 교육도 있지만 이론 교육이 마치고 나면 실전 교육이 나가야 되거든. 이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커피숍을 차리면서 여기서 나가서 활동하면서 교육받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 기본 3년이에요. 3년을 바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 커피숍이 교육을 받으면서도 확장이 된단 말이죠. 커요. 크면 여기서 교육을 받으며 컸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무대뽀가 없어요. 과거는 지식이 없던 사회라서 무대뽀가 있는데 그런 사회가 그냥 아는 게 교육이에요. 지금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질서가 있는 시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 지구촌이.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서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사회를 접근하면 사회를 바르게 접근하는 가르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바르게 접근을 할 때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끔 투자를 해가 간다. 여기서부터 이 기업을 키우는 거죠. 사회 나갈 때부터 젊은이를 키워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걸 투자하는 거죠. 처음에 투자할 땐 작게 하지만 여기서 투자해갖고 성공을 하면 수입이 일로 들어와요. 이 수입 들어오는 걸 갖고 이런 걸 잘 챙겨놨다가 더 크게 할 때 이게 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면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운용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도 이제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어떤 쪽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기업에다 할 거냐, 아니면 출발하는 젊은이들한테 이걸 운용을 할 거냐, 이 자산을. 그렇게 해서 성장을 시키는 게 안정되고 좋을 거냐, 이런 것들이 교육이 있다면 그게 돼요. 한 개도 실패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하는 게, 성공하는 게 70%를 하면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성공하는 게 90%를 하면 대대박이 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보통 지금 투자를 하면 10%가 성공을 못 해요. 요걸 갖고 수입을 다 채우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90%가 실패하는 방법을 가는 데다 투자한단 말이죠. 왜? 매뉴얼이 없고 거기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총체적인 부도가 날 때,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게 있어요. IMF, 오일 쇼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공부 잘했어야 돼요. 연구 잘했어야 돼요. 이걸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걸 그냥 놓치고 다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잡아가는데 안에 게 없어요. 없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IMF에서 개입을 할 때 국가의 간섭을 많이 합니다. 체질을 바꿔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을 대준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잘하는 거예요, 이게 IMF가. 그래서 IMF가 적자를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잘한 거를 우리는 이거를 한번 받았으면 큰 걸 배웠어야 되죠. 자산 운용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어요. 이때. 이걸 잘 잡았으면.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만의 특이성을 찾아라. 이래갖고 IMF가 절대 안 망합니다. 자산 운용 회사거든요, 저게. 이렇게 이 큰 돈을 지금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 절대로 저게 손실이 되게끔 안 돼 있고, 또 대한민국은 다시 힘을 키우게 돼 있고.